자, 오늘이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이른바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에 늘 간호사, 의료진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오늘 간호사의 날을 맞아서 가장 이 코로나19 확산이 컸던 대구 의료원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유호정 기자 통해서 분위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의료원 라파엘 병동 4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요, 이 병동 로비가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병동 로비가 아닌 지금은 간호사실로 완전히 개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오염구역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도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분들이 이 저 오염구역을 넘어 이 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대구라 하면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 대구는 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 간호사분들의 역할이 컸을 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가 이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취재를 해보고자 이곳에 와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음압병실 바로 앞입니다. 여기서부터 간호사가 환자까지 가기 위해서만 총 3개의 방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환자에게 전달될 외부 용품이 보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들어온 문이 닫혀야지만 그 다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방호복을 완전히 갖춰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간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의 방이 남는데요. 그 전실을 거쳐야지만 환자에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호복은 입는 데만 5분이 넘게 걸립니다. 이렇게 한번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면 최소 2시간은 일을 하는데 그 사이 몸은 땀으로 흥건해지기 일쑤입니다. 옅은 파란 옷이 땀에 젖어 짙은 파란색이 되기도 손이 퉁퉁 불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 체크와 치료는 물론 배식과 병실 정리, 환자의 기저귀 교체까지 병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간호사들의 몫입니다. 3교대를 하는데요. 아침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를 1시간 받고 7시 반에 들어가면 아침 먹이고 그다음에 기저귀 갈고 또 체위 변경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1시 반, 10시 반에 또 못 나올 때가 많아요. N95 마스크 끼거든요. 이게 일반 덴탈 마스크 말고. 그러면은 숨도 안 쉬어지고 어지럽고 답답하고 눈도 안 보이고 거기다가 장갑 2겹 끼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킬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습기가 차가지고 고글에 이게 막 안 보이고 온몸은 땀으로 젖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여름 되면 더 많이 힘들 텐데. 방호복을 벗는 건 배로 번거롭습니다. 장갑과 방호복, 고글, 마스크를 하나씩 벗을 때마다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하는데요. 병실에서 생긴 의료 폐기물, 환자의 식사 용기를 마지막까지 처리하는 것도 간호사의 일입니다.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네, 이 간호사들의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그런 수고스러운 모습을 좀 봤습니다. 유호정 기자, 대구 지역 사회에서의 지역 감염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입원 환자는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대구 의료원만 생각을 해보면요. 총 355개의 병상이 있는데요. 이 중에 350명까지 병상이 찼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160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곳은요,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고요. 또 요양병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간호사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게다가 사망자도 적지 않아서 간호사분들이 이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식사도 혼자 못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식사도 다 저희가 챙겨드리고 다 먹여드려야 되고 약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고 기저귀도 다 챙겨드려야 되니까 이제 한 분 한 분이 다 원래 개인 보호자분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다 챙겨드려야 돼가지고 카네이션을 이제 꽃을
배송해도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원칙적으로는 그 생화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생화가 또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할머니에게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서 출력을 해서 할머니에게 붙여주고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기저질환이 치매가 있으시고 또 잘 못 알아보시니까 이건 먹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딸들이 보냈던 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뭐 그런 것들 꽃바구니를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좀 기억에 남는 한자고. 네, 이렇게 우리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건진 것 같습니다. 이 대구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들도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발 확진자 소식을 들었을 텐데 참담한 심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그동안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죠, 대구가. 그런데 이제는 이 대구 의료진들이 서울의 이 확산 소식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료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미쳤다죠. 미쳤다. 우리도 클럽 가고 싶고, 우리도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고 싶고. 하지만 절제되고, 지키고, 참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답답하죠. 왜냐면 이제 뭐 10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날짜가 딱 정해지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면 되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지금 재확진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처음에 그냥 영웅입니다. 그대들은 뭐 코벤져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한순간일 뿐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냥 확 보이고 또 잠잠해지면 묻혀가는. 네, 오늘 간호사의 날을 맞아서 유호정 기자가 대구 의료원에서 생생한 우리 간호사들 얘기를 좀 전해줬습니다.